우리는 가끔 길을 걷다가 어떤 건물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춥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잠깐 서서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건물은 수백 번을 지나쳐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거기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두 건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파사드에 있습니다. 파사드는 건물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접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고 책으로 치면 표지입니다. 그런데 파사드는 단순히 예쁘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파사드와 나쁜 파사드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파사드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보기 좋으면 좋은 파사드, 보기 싫으면 나쁜 파사드.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는 훌륭한데 실제로 그 건물 안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은 수수하고 특별할 것 없는데 그 건물이 들어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파사드는 최소한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첫째는 맥락입니다. 그 건물이 서 있는 도시, 거리, 주변 건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파사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사드는 항상 주변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주변을 무시한 파사드는 아무리 그 자체로 아름다워도 도시의 이질물이 됩니다. 둘째는 성능입니다. 파사드는 건물의 외피입니다. 비를 막고 햇빛을 조절하고 단열을 담당합니다. 보기에만 좋고 성능이 나쁜 파사드는 건물 안을 오븐으로 만들거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파사드의 아름다움은 성능을 포기하고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좋은 파사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나쁜 파사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 보입니다. 재료의 선택, 디테일의 완성도, 유지보수의 용이성, 이것들이 파사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움은 이 3가지가 충족된 이후에 오는 결과입니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목표가 되는 순간 파사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쁜 파사드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누군가의 욕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건축주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건물보다 더 눈에 띄어야 한다, 더 고급스러워 보여야 한다, 더 현대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욕망이 파사드를 과잉으로 만듭니다. 장식은 넘쳐나고 재료는 비싸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맥락 없는 욕망에서 옵니다. 건축가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실릴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건축 잡지에 소개될 만한 파사드여야 한다. 이런 욕망이 파사드를 사진 찍히기 위한 무대로 만듭니다. 실제로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려 대상에서 밀려납니다. 또는 예산 삭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설계에서 의도했던 재료와 디테일이 공사 과정에서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남은 것은 원래 설계의 껍데기뿐입니다. 이런 파사드는 어딘가 미완성된 느낌, 뭔가 빠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나쁜 파사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파사드입니다. 그냥 벽입니다. 설계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거나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다 증발해버린 파사드. 지나쳐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파사드의 역사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 가장 혹독하게 비판받은 파사드들이 나중에 가장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그랬습니다. 1977년 완공 당시 건물의 구조와 설비를 전부 바깥으로 꺼내놓은 이 파사드는 파리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역사적인 도심 한가운데 공장처럼 생긴 건물을 지어놓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지금 퐁피두는 파리에서 에펠탑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건물입니다. 런던의 로이즈 빌딩도 같은 경로를 걸었습니다. 1986년 완공 당시 배관과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드러난 이 파사드는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영국 건축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파사드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낯설미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들어선 이후 도시의 풍경이 실제로 풍부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먹는 파사드 중에는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파사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욕을 먹는 파사드 중에 진짜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쁜 것들이요. 그 차이는 앞서 말한 3가지, 맥락과 성능과 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문제투성이인 파사드들입니다. 런던의 워키토키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이 건물은 위로 갈수록 불룩하게 퍼지는 독특한 곡선 파사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오목한 유리 파사드가 태양빛을 한 점으로 집중시켜 근처 도로와 자동차를 녹이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건물 그림자가 들이우는 특정 구역에서 달걀이 프라이가 될 정도의 온도가 측정됐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파사드의 성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유리 커튼월로 뒤덮인 수많은 현대 건물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세련되고 투명하지만 단열 성능이 취약해 냉난방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합니다. 게다가 내부에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유리 파사드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되어 실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블라인드로 가려버리면 유리 파사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만을 위해 성능을 희생한 파사드는 결국 사용자에 의해 수정됩니다. 블라인드가 쳐지고 외부 차양이 덧붙여지고 원래 설계자의 의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파사드 설계에서 성능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잠시 설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파사드의 구성 원리부터 탄소 포집 기술, 키네틱 시스템, 바이오 스킨까지 파사드를 관통하는 100가지 핵심 기술을 정리한 파사드 백과사전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설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사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재료입니다. 같은 형태의 파사드라도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이 됩니다. 재료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석재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파사드는 영원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육중한 질감. 석재 파사드 앞에 서면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서 있을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과 유리의 시대가 오면서 파사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철골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벽이 얇아지고 창문이 커졌습니다. 20세기에는 유리 커튼월이 등장했습니다. 건물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콘크리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는 재료,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자체로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재료. 브루탈리즘 건축이 콘크리트를 파사드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재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파사드, 이끼와 식물이 자라는 살아있는 파사드, 태양광을 생산하는 파사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파사드. 재료가 단순히 건물을 덮는 것을 넘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료를 이해하는 건축가가 파사드를 이해하는 건축가인 겁니다. 파사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반응입니다. 고정된 파사드에서 반응하는 파사드로의 전환입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그 첫 번째 흐름입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루버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패널이 열리고 닫힙니다. 건물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 파사드는 살아있는 표면이 됩니다. 바이오 파사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세 조류를 배양하는 파사드 패널이 있습니다. 이 패널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시에 탄소를 흡수합니다. 건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정화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파사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LED 패널이 건물 외피 전체를 덮어 파사드 자체가 미디어가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예술을 표현하고 도시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적 발전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파사드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수록 파사드의 본질은 무엇인가? 건물이 도시와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가? 기술은 수단입니다. 파사드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가 먼저입니다. 파사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도시를 걷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쳤던 건물들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왜 이 재료를 선택했는가? 이 파사드는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좋은 파사드와 나쁜 파사드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 파사드가 진심인가 아닌가? 건물이 서 있는 땅,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고려했는가? 그 진심이 파사드에 담겨 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파사드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